뭐라고? 미사일 사거리가 일본 도쿄를 넘어간다고? 야, 당장 연락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경악하며 강요들을 나무랍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앞으로 한국이랑 동맹을 파기하라고 하는 의원들은 그날 파직이라고.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현무5의 소식이 일본 열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신의 장거리 무기 현무5의 공개와 더불어 재밌는 일본의 반응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대학생 아오이우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 아오이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류 문화에 호감을 느껴 이후 한국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의 이야기에 먼저 제가 이곳 한국에서 느낀 한류 문화의 매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처음 한국 문화는 오래전 방영했던 전설의 윤사마 겨울연가가 시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당시 저의 어머니께서 윤사마의 굉장한 팬이셨고 일본 전국적인 열풍에 한국으로의 관광도 다녀오실 만큼 어린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사마를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어째서 저 정도로 좋아하시게 되었을까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배용준의 외모는 충분히 멋졌고 최지우의 모습도 아름다웠던 시절이라서 둘의 전성기에 찍은 드라마가 아직도 일본인들에게 한류 세대 이미지로 좋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창시절에도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일본에서는 롯본기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어 소개되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리메이크가 아닌 오리지널 한국 버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한 것은 리메이크 버전인 롯본기 클라스는 배우의 연기와 전체적인 내용이 원작에 비해 부실했고 우연히 한국 드라마의 광팬인 친구를 따라보게 된 원작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완전히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극중 박서준과 김다미의 열연에 저는 그 당시 한국의 이태원이라는 곳을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 젊은 청춘들의 세상을 향한 도전이 너무도 멋지게 그려졌고 한국 남자 배우 박서준의 외모와 성품이 연기임을 감안하고도 어린 소녀였던 제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다미에게도 완전히 몰입되고 이입되어 드라마를 보다가 난생 처음 펑펑 울고 또다시 설레이고를 반복하며 드라마가 끝나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빠져든 드라마를 계기로 이후 한국 영화와 한국어 등 모든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제게 드라마를 처음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너 너무 한국 문화에 중독된 거 아니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을 사랑한 제가 한국 대학까지 유학을 결심하고 결국엔 제가 힘들 때마다 이태원을 직접 걸으며 힐링하는 하프 코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한국에서 하다 보니 한국의 장단점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릅니다. 일본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의사결정도, 음식도, 사람도, 차도, 심지어 이제는 미사일도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조금 급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느린 사람조차 일본의 평균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5명 이상 단체로 가더라도 제육 한마디면 1분 만에 거의 메뉴가 결정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대체로 의사결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는 단점도 있지만 일단 빠르게 결정해서 단점을 나중에 보완해 간다는 장점이 돋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제는 일본에서 의견을 나눌 때가 오히려 답답하네요. 한국의 운전도 비슷합니다. 어딜 가나 신속하게 가려는 차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늦게 운전해도 뒤에서 바로 빵빵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도 있으니까요. 워낙 빠른 것을 좋아해서일까요? 스포츠카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기 개발도 무섭도록 빠르게 진행합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힘을 쏟기 시작한 이래 올해가 가장 성과가 높은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무서운 걸기를 보며 각성을 했을까요? 사드 배치로 보복을 당했던 이후로 화가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일본에 또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는 역사가 싫어서였을까요? 개발의 속도가 역시나 한국의 성미에 맞은 건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20년의 개발이 통상적이라는 전투기 개발을 앞당겨서 그의 절반인 10년 만에 성과를 이루어내어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하였는데 현재 한국의 전투기는 세계적인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인정하였으며 성능뿐 아니라 마치 랩터를 빼닮은 KF-21. 이 외형과 성능은 보급형 랩터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폴란드에서는 세계가 인정한 K9 자주포와 세계 최고의 전차 에이브럼스와 비견하기 시작한 K2 흑표 전차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가격에 비해 성능이 너무도 우수하여 유럽연합에서 특히 독일에서 견제할 정도로 여기저기 주문이 밀려들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빠른 개발로 이미 방산계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한국의 위치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에 폭탄을 터뜨린 사건이 바로 국군의 날에 벌어진 열병식과 시가행진이었습니다. 한국은 국군의 날의 기념식과 조촐한 행사를 치러왔는데 최근 기시다 총리와 굉장한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가 국군의 날 일본마저 까무러치게 할 열병식을 진행하여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최신식 무기들과 처음 공개된 현무5인데요. 특히나 현무5의 공개는 한국 현지보다도 전세계 정치 톱뉴스를 다룰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생각보다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미미한 국책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직전의 무기인 현무포의 사거리는 2000km도 되지 않았거니와 최근 현대전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무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소문이 몇몇 기자들의 기사로 퍼졌는데 결국 이것은 현실화되었습니다. 현무5는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첩보를 통해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던 무기지만 실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것의 성능에 대한 비공식적 신뢰도는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적인 현무5의 소개로 인해 그동안 엄청난 베일에 쌓여있던 성능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동시에 소문만이 아닌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중국과 우리 일본마저 엄청난 소식을 전하며 놀라움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 소식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의원들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들려온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안정과 주변 지역의 안정을 흔드는 도발이라며 미국, 한국 양국과 협력해 분석을 추진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의 최신 무기 현무5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순항미사일은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국의 중요 시설을 핀포인트로 공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 미사일로 가장 심각한 위협에 놓이는 것은 일본이라며 실제로 일본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성과 파괴력 및 사거리 개발에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을 표현했고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북한은 끝없이 이어지는 군비, 강화와 도발이 불모었던 성과도 내지 못함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미국 바이든 정부와 대화에 응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미사일이 일본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암시했는데 사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입장과 비슷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기시다와 협력하여 한미일의 강력한 북한, 중국, 러시아 견제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라 보는데 그것이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연일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고 이렇게 한미일이 공조 이후 실제 국방력 도합 1,500조 추산으로 북중러를 압도하며 경제적으로도 이렇다 할 묘수가 없는 북중러의 실제 내부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 궁핍을,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칼을 북중러에게 선물한 것이 바로 한미일 연합 대응인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어서 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의욕적이지만 분별 없는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북한의 행동 내용에 걸맞은 보상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전 한국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강력한 힘을 앞세운 대북 정책을 지지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북한의 도발이 남한에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안보에 있어서 가장 성가신 존재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이기에 한국이 일본을 대신하여
라도 북한을 강력한 힘으로 몰아붙이길 기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이 일본 특유의 편협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한미일 공조를 하기로 했다면 일본도 적극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전공법을 택해 과거사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국주의로 세계에 진출하겠다던 야욕을 아직도 잊지 못한 일부 극우파 정치계 인사들은 아직도 신사참배의식으로 그들만의 욕망을 자위하는 중인 거죠. 저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무기가 단지 한국에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메시지만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의 기술적 역량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전투기 한 대를 운영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미국의 최고 전투기 랩터도 경제적인 이유로 양산을 크게 하지 않는데 한국이 운용하는 전투기의 종류나 양산 규모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인당 3만 달러 소득 이상의 나라로서 질적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했고 정치적으로는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하여 미사일 사거리 범위를 탄도미사일급으로 풀어준 것은 한국 정부가 친미국 외교정책에서 거두어낸 실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혜택의 1등 수혜자 입장이던 일본이 단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높아져서 놀란 것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적 수혜자로 한국도 급부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번 미사일 개발은 그저 미국의 승인과 시간의 문제였을 뿐 성질 급한 한국에게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하자 시간마저도 절반으로 줄인 채 개발에 성공해낸 것으로 보아 기술은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맞고 단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입장을 고려하여 이제서야 보여준 것으로 명실상부 동북아에서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 인정한 실질적 두 개의 큰 축으로 봐야 하는 거죠. 표면적 일본의 일부 신문 기사들은 앞다투어 한국이 일본을 여차하면 날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한국이 겁없이 무서운 무기들을 일본까지 위협하려고 마구잡이로 양산하고 있다는 둥이 영양가 없는 껍데기 기사들이 많지만 진짜 기시다 총리의 고민은 바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입장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무5의 발표와 무기들의 운용은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했고 이제는 미국이 허락한 군사적인 허용은 경제적인 규모와 같은 결을 가지는 만큼 일본이 지금같이 미국에 충성하여 얻어낸 경제적 이득을 빼앗길까 염려를 하는 것인 거죠. 저는 일본인으로서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짧은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잘못한 역사가 큰 부분에 가려서 정말 괜찮았던 선대의 인물들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가령 사카모토 료마처럼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대 혁명적인 시대를 열어내는 큰 역할을 했음에도 국제적인 마찰이나 일본 특유의 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지지 않고도 매우 부드러운 리더로서 일본의 막부 시대를 끝내고 메이지 유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확실히 변화한 동북아의 정세를 인지하고 또 다시 제국주의적 만행의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유진영 국가의 동반 번영을 위해 국제적으로 넓은 안목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요마 같은 인물을 교과서에도 잊어버림으로써 우매했던 과거 막부 시대의 일본 농부로 돌아가 다시 제2의 메이지 유신이나 기다리는 형편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상 아오이 유의 이야기를 마치려는데요. 과연 한국의 무기 공개가 일본 국민들에게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